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최고의 주식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준 이야기 또 FOMC 회의 이야기는 저희가 종목하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이미 새벽에 밤새신 분들도 많고요. 거의 외우실 겁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사상 최고가냐? 왜 S&P 500, 나스닥은 연준과 맞서 보느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일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저희가 종목 설명하면서 녹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준 결과 또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공략, 오늘의 일발은 어떤 종목을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일단 업종은 제가 이제 FOMC 결과를 보자마자 그냥 뭐 반도체 업종으로 이제 골랐는데요. 종목을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뭐 정말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네. 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윙, PSK 홀딩스 지금 좀 눈에 띄게 이제 움직이는 몇몇 종목들이 좀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아마 뭐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제 좀 중형주 중에서 또 후공정에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 이제 DI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1996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되면서 사실 그 동안에는 뭐 크게 시장에서 이제 빛을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죠. 테크윙도 시총이 지금 1조 뭐 한 6천억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YC도 시총 1조가 훌쩍 넘어갔고 지금 DI 같은 경우에는 시총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준인데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후공정 기업들이 약간 뭐 올해뿐만 아니라 2024년, 2025년, 2026년 막 요렇게 내년, 내후년까지의 이제 실적에 대한 것도 조금 선반영이 분명히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뭐 연준이나 CPI나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그냥 단순히 종목의 흐름만 보면은 그냥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물론 애플이 장중에 시총 1위를 이제 탈환했다는 거, 뭐 탈환했다가 살짝 또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것도 이제 이슈인 이슈였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L 뭐 주요 장비 기업들이 일제히 다 사상 최고가.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4%가 넘게 올랐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폭등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커플링이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그거죠. 커플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 오늘 또 목표 주가가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시총 200조. 올해 연초에 SK 하이닉스 CEO가 시총 200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들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200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더 올라가면은 156조예요. 네, 현재. 시총 200조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전혀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 사이클이고 특히 그 호황의 이제 중심에 AI라는 키워드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오늘 또 일발에 지금 한발 종목으로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실 게 지금 CPU 그 다음을 넘어서는 NPU 요거 이제 얘기해 주실 거냐. 이런 쪽이 이제 분명히 좀 커져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메모리 그 중에서도 지금 HBM 쪽을 또 중점을 좀 두고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와 테크윙 그다음에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DI라는 종목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실제로 만약에 오늘 연준의 이제 발표가 저는 뭐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점도표만 놓고 보면 악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까 이제 뭐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는 내용 잠깐 이제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발언 자체는 굉장히 도비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중립금리도 막 2.6에서 2.8%로 지금 올라가고 숫자만 보면 다 악재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에 대해서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게 결국 연준의 목표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경제를 운용하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고용에 대해서 지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 이후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0.5%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본다면 우리 시장도 이제는 지금 당장의 이제 흐름보다는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거다. 그러면 다소 좀 고평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수순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DI가 오늘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기업 내용보다는 좀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좋습니다. 예, 예. DI는 후공정 기업이에요. 네. 후공정 이제 테스트도 조금 구분을 해보면 웨이퍼 단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하고 패키징을 하고 나서 진짜 이제 양품이냐 아니냐를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네. 테스트하는 거. 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웨이퍼 테스트는 일단은 조금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산화하기가 좀 쉬운 분야가 이 웨이퍼 테스트이기 때문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걸 국산화하는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D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주요 고객사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뭐 여러분들 테스트 기업 하면 어드밴 테스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어드밴 테스트가 거의 뭐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 쪽은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진입을 하기도 좀 힘들고 국산화하기도 조금 어렵다. 다만 추진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스트 핸들러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면서 특히 HBM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총이 지금 1조 6천억까지 이제 불어난 거거든요. DI도 마찬가지로 HBM과 관련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이퍼 단의 테스트는 기존의 DDR5 테스트하는 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HBM 테스트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HBM3E까지는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HBM4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내년에는 이제 HBM4가 또 양산될 거잖아요. HBM4로 세대 교체가 되면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으로는 테스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퍼 단의 테스트도 HBM에 특화되어 있는 테스트 장비를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DI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하고 같이 이제 테스트 장비를 국산화하는 걸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아마 양산 스케줄이 이제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DI가 사실 뭐 올해 제가 이제 실적 숫자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올해 매출액이 2,500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150억 정도 수준인데 시총이 지금 한 뭐 5,600억 내외 이러면 이게 좀 고평가로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고평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HBM 전용 테스트 장비가 이제 개발이 되고 매출도 이제 내년부터 빠르게 좀 성장할 거다라는 걸 좀 선반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테크맹이라든지 YC 이런 기업들보다는 아직 DI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예.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 좀 편성을 좀 한다면 DI가 오늘 다시 이제 정고점까지 상승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28,800원 전후 뭐 21,000원 아래에서 접근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25,000원 정도를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I 후공정 테스트 업체인데요. 방금 영민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 최정품을 테스트하는 것과 네네. 웨이퍼 나왔을 때 웨이퍼 검사하는 거. 근데 DI는 웨이퍼 쪽의 맞습니다. 완성도를 보게 되는 네. 수율 잘 나왔나 제품이 이게 뭐 찐인가 아니면 그렇죠. 고장 났나 그거 네.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막단에 있는 게 이제 리노공업 ISG 이 맞습니다. 정도고 네. 이 친구랑 좀 경쟁하는 게 이제 테크윙, 뭐 TSE 이런 친구들인데 진짜 보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네. 이렇게 달렸다면 네. 그렇죠. 준호 매니저 네. 우리의 반도체도 못 맞습니다. 가란 법은 없잖아요. 예? 올해 정말 오랜만에 네. 기판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신텍도 이제 반도체 기판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점도표상 지금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졌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은 여전히 2번은 한다. 연내에 뭐 9월달, 12월달 2번 할 것이고 연준의 어떤 이제 그런 안 믿어요, 연준을. 신뢰가 지금 거의 네. 바닥까지 떨어진 네. 상태고 또 물가도 잘 잡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전도표가 바로 또 이제 CPI가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이미 좀 확인하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연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시장도 그냥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2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도 방금 이제 DI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4월부터 큰 시세가 분출됐던
YC라는 네. 기업, YIK 같은 경우는 사실 4월달, 5월달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한 5개 종목 정도가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들만 시세가 분출되면서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또 그 안에 YC, PSK 홀딩스 요 종목들만 사실 큰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 매출이 한 95%가 됐는데 4월부터 좀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된 게 매출이 한 13% 정도, 335억 정도 규모의 검사 장비 좀 그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시세가 분출됐는데 삼성전자가 뭐 HBM 관련된 뭐 컬 테스트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검사 장비 수요의 어떤 급증과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웨이퍼 이제 검사 장비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인데 결국에 이 웨이퍼의 이제 완성 단계에서 그 불량 칩을 이제 선별하는 EDS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가는 종목만 가고요. 신고가인 종목들에만 이제 매수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당분간 그 웨이퍼 이 검사 장비 안에서는 그래도 YC가 그래도 좀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YC를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YC 또 DI 여러분 다 만들고 웨이퍼 위에 반도체 갖다 붙이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웨이퍼 자체가 일단은 네. 평평하고 열 전기도 잘 맞습니다. 통하고 그걸 확인하고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단계 웨이퍼 검사하는 우리 두 곳들을 살펴봤고요. 준호 매니저도 오늘 어때요? 지금 연준이 한 번 찍고 막 우리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뉴욕도 좋고요. 지금 선물 시장도 좋아요. 국채 금리도 또 이러다가 4.2%또 보겠어요. 이게 중립금리도 올리고 이게 나빠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연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지난번에는 점도표상 이제 3회락을 했고 항상 이제 그 어떤 발언들 그리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어떤 발언의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가가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전도표상 3번을 유지한다 아니면 2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더 크게 환호하면서 다시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과 어떤 전도표상 1회가 나왔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그냥 2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어떤 연준의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최근에 기업들 특히 이제 AI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또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보다는 CPI의 어떤 이제 물가 안정세를 더욱더 우리 확인했고 최근에 고용도 5월 고용 보고서는 그래도 조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반적인 어떤 고용 데이터들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있고 이번에 연준에서도 이제 고용 쪽이 좀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또 민감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CPI 지표나 또 FOMC 회의의 어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감도도 많이 떨어졌고 내성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중심으로 또 그리고 또 투심은 여전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뭐 연내 한 2번 정도만 해도 시장은 크게 환호할 것이다. 그래서 9월, 12월 정도에 저 또한 뭐 금리 인하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확인해야 될 지표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 크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지금 시장이 진짜 연준을 무시하고 이런 생각이잖아요. 연준 너네나 나나 지표 보는 거 똑같다. 7월에 고용지표 나빠지면은 그렇죠. 또 말 바꾸고 그냥 이게 이제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게 맞나 싶은가? 숫자와 이제 네. 발언 사이에 괴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느 쪽 줄을 타야 되나 요걸 이제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숫자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가 이제 3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된 건 조금 충격적이에요. 나빠요. 네. 웬만하면 한 2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컨센이었는데 1회였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희망 고문을 해보면 내년도는 당초에 한 3회 정도 이제 인하였다가 4회로 한 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하느냐 내느냐 하느냐의 문제지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는 시장이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까지 하향을 하려면 이게 이제 거의 내년 1년 내내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제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올해 한 번 하든 2번 하든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이제 김종민 매니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숫자 자체는 절묘하게 이제 좀 시장을 이제 조금 억압하는 듯한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숫자로는 이제 보여주면서도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또 좀 정치적인 뉘앙스의 이제 발언들을 또 좀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이게 올해 하반기 때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또 아까 미국 재무부의 이제 입장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 발행해야 돼요. 채권에 대한 네. 이제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을 아마 속으로 이제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보면 사실상 하반기 때 얼마든지 이거 엎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녹였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당장 3개월 전에 3월 FOMC 때는 점도표 3회를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게 3개월 만에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이게 1회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연준이 지금 갈팡질팡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9월 달에는 다시 2회로 네.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2회로 이제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9월 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포석을 어느 정도 이제 깔아놓는 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숫자 중에 좋은 건 이거예요. CME 페드워치에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사실 FOMC 회의 전까지는 60% 아래였어요. 네. 근데 지금 85%까지 84%, 이제 네. 지금 튀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본다면 아 역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신뢰 단계로 이제 좀 넘어가고 있구나. 연준 위원들은 신뢰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신뢰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되게 좀 잘해줬어요. 실제 아까 물가 지표도 갖고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예 무시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 떨어진 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우회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고용 시장도 또 과열이 아니야. 그러다 보면 고용이 나빠지면 언제든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아 지금 파월 이렇게 보니까 7월 첫째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 또 나쁘게 나오면은 또 국채금리 떨어지고 그렇죠. 또 달러 약세되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시장이 연준 말해라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간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욕 증시는 그렇게 갔고 오늘 제 생각도 우리도 뒤따라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지켜보시고요.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신 보겠습니다. 화신. 우리 자동차 부품에서의 화신이잖아요. 네, 저 부품은 화신이라고 늘 화신이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현대차가 인도 시장의 어떤 상장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인도 매출이 가장 큰 또 이제 화신이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의 어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간밤에 또 유럽에서 지금 중국산 자동차 관련된 관세 폭탄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한 10%에서 뭐 최대 뭐 38%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와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이제 북미 지역이나 또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이 잘 증가하고 있는 또 현대차 또 그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가장 큰 피해 섹터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랑 사실상 이제 전기차 또 2차전지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으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 그리고 또 연말에 또 이제 그 현대차의 조지아 종종 완공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완성차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 섹터가 너무나 못 갔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또 그 중심에 화시라는 기업이 있고 또 중국 관련된 또 이구 한신 관련된 정책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동차 쪽에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 분출됐는데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13,000원 이상도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뭐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화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고래 네, 우리 대왕고래. 고래 이슈 가스 유전 나오기 전에 저도 그때 성화이텍 맞습니다. 작전주를 잡고 부품주 꿈틀대려고 하다가 완전 이제 고래 나오면서 가스 나오면서 못 갔습니다. 뭐 화신도 그렇고요. 서현이와 또 SL. 성화이텍 다 못 갔는데 어제는 약간 진짜 꿈틀꿈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인데 저희가 피난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삼국시대도 죄인들 막 도망가시고 피난처도 있고요. 뭐 성경에서 뭐 가인과 아벨 때도 피난처가 있는데 요즘 국내 증시의 피난처는 화장품이었었고 영민 매니저가 어디로 피난하느냐? 인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어디 힘들면은 거기가 시세가 나요. 맞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가볼까요? 이게 이제 피난처라는 표현이 이제 딱 들어맞는 게 네. 사실 이제 시장 지수 자체가 조금 출렁거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외적인 변수, 매크로 많을 때. 이슈가 좀 강할 때 요럴 때는 우리가 조금 소프트하게 식품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이 식료품주도 순환매 하는 걸 보면은 원래는 뭐 라면 그다음에 빙가류 네. 움직였다가 이제 막걸리에다가 어저께는 이제 떡볶이까지 지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이제 좀 식문화, 음식 문화에 대한 이제 좀 선호도가 달라진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원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만두 좋아했고요. 떡볶이, 불고기 다 좋아했거든요. 김밥도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좀 쏠리다 보니까 어디서 얼마가 매출이 나왔고 몇 월 달에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식품주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중에서는 숫자로 이제 실적이 좀 증명되는 게 가장 좀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화장품 업종이었고 그 중에서도 뭐 미국 쪽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되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인그루들의 뭐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제도 또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화장품 종목들 계속 리뷰를 해드릴 때마다 이거 상단은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근데 계속 열어놓고 상단은 계속 열어놓고 익절가만 이제 좀 붙여가는 이제 전략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7만 원 말씀드리지 어제 거의 다 왔어요. 7만 원이. 이제 또 목표가를 좀 올리면은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리고 특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이슈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이제 또 브랜드들, 개별 브랜드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사실 OEM,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화장품도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화장품도 역시나 이걸 당장 공장을 증설하는 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또 화장품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용기 만드는 회사도 부족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도 이제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OEM, ODM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코스메카 코리아는 7만 원 이제 다 왔으니까 8만 원까지도 이제 목표가를 조금 이제 올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고점을 찍고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한 7에서 10%가 밀리면 그때는 반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정가를 좀 붙이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면서 이제 화장품 기업 말 나온 김에 한국 콜마 정도는 지금 화장품 종목을 접근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신규 접근을 조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상승 여력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한국 콜마는 아직도 조금 이제 정가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콜마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오른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이런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 콜마 뭐 요 정도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명품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요즘 주식시장에 피난처로 화장품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메카 코리아, 네. 한국 콜마, 아모레 퍼시픽, 실리콘2 이 네 개가 있다면 당연히 김영 매니저는 이거 다 네 개는 다 못 네. 갖고 가잖아요. 네. 만약에 뭐 갖고 가겠어요? 사실 이제 갖고 코스메카는 간다면은 뭐 본인 일반이니까. 저는 뭐 실리콘2가 실리콘2.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실리콘2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네.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선도했던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세가 만약에 꺾인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꺾이고 네. 계속 올라간다면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서 올라가는 약간 좀 인덱스 역할, 네. 상징성이 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걸 최종적으로 남겨둘 거냐 하면 네. 저는 실리콘2를 남겨놓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봐요.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실리콘2가 빠지면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저는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지표다. 네,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뭐 실리콘2가 역시 이제 대장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리콘2하고 코스메카 두 개. 네, 네, 그렇게. 준호 매니저는 만약에 네 개 뭐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뭐 내 맞습니다. 포트를 화장품으로만 채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이랑 최근에 의료기기도 같이 가는데 어제 네. 또 클래시스도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었었는데 한 두 개만 나는 간다면 저도 결국에는 실리콘 투? 2와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이제 좀 출발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지금 최근에
미국이 약간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는 좀 모습이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좀 가성비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네. 마녀공장이라는 기업도 이제 그래요?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존 내에서도 지금 거기도 선크림을 팔고요. 네. 기초 화장품을 팝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크림이 이제 2022년도에 FDA에서 어떤 이제 피부암을 이제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선크림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 네. 국내에서 이제 선크림 관련된 뭐 인구르드 앱이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마녀공장도 이제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선크림을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사실상 지금 이제 미국의 코스트코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마녀공장의 기초 화장품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마녀공장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 입소문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또 중국 내의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화장품 섹터의 뭐 실리콘투라든지 또 그리고 코스메티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높아서 네.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또 마녀공장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본인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취향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채웁니까 포트를 의료기기와 화장품으로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담는다면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오는 질문들 하나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님하고 어제도 다른 분들 한 2분 정도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준호 매니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리뷰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분명히 8월 재료가 있으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네. 좀 확 안 타올라서 되게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한양행 오스코텍도 사실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또 FDA 승인 기대감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FMC와 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8월달 FDA 승인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결국 유한양행은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8월까지도 충분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뭐 최근에 3일 동안의 어떤 이제 차익 매물에 네. 굳이 투매에 뭐 매도를 못 하셨으면은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전에 제가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도 말씀드려서 이미 목표가는 좀 도달하고 네. 돌파한 시점이긴 하지만은 사실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특히나 이 렉나자 FDA 승인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뭐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네. 기업이고요. 뭐 실적도 너무나 강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렉나자의 어떤 이제 시장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유한양에 들어올 이제 기업 가치와 로열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은 훨씬 더 펀더 점프가 될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어서 이번에 뭐 아스코에서도 가장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도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렉나자 관련된 어떤 이제 시장 가치도 거의 뭐 지금 7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폐암 시장에서의 30%가 이제 BGFR 유전자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7조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이제 키투르다 모든 암을 지금 이제 치료가 가능한 키투르다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가 연해 33조인데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된 유전자 변이만 거의 한 7조 가까운 시장 규모라고 하니까 결국 유한양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바이오 하시는 분들 이제 포트를 보면은 알테오젠 하나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붙일 때 유한양행 이제 오스코텍이 8월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좀 많이 하는데 어제도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아 이거 왜 이러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면서 질문들이 오늘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호 매니저도 그랬고 저번에 영민 매니저도 일단 8월 이슈 히든 카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따라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언들 주셨고요.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한올바이오는 어떻게 할까요? 민들레님, 김영민 대표님 한올바이오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올바이오 한번. 네. 유한양님도 잠깐 코멘트 해드리면 빠지는 걸 자꾸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 알테오젠도 17만 원, 16만 원까지 조정받았을 때 다들 걱정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28만 원, 29만 원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니까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유한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이제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FDA 이제 승인은 작년에 이제 그 시판허가 신청했던 거예요.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이제 병용 투여한 거, 마리포사 1, 2를 가지고 이제 시판허가 신청한 게 8월 달에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요번에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 선정된 이제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 이게 어찌 보면 상업화에 있어서는 저는 훨씬 더
큰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요번에 아스코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고 유럽, 미국 동시에 다시 이제 시판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오는 재료가 끝이 아니고 8월 이후에는 지금 SC 리브리반트 SC 제형으로 이제 병용이 임상한 거 네네. 그게 훨씬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승인 결과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폐암 환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처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렉나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주가 이제 고점에서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네. 추가 매수 하시든지 없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잘 방어가 되다가 한번 훅 하고 밀린 네. 게 IMVT 1401 바토클리맙과 관련된 이제 논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IMVT 1401 이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부작용을 해결한 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주력은 IMVT 1401 이 바토클리맙이 아니라 IMVT 1402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이 IMVT 1402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빠진 건 IMVT 1401 이 바토클리맙의 임상 3상 최종적인 결과 공개가 원래는 하반기였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업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오히려 주력인 IMVT 1402 이제 LDL 콜레스테롤 이제 부작용을 이제 해소하는 걸로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1402는 오히려 상업화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올바이오파마도 당연히 이게 시장에 이제 좀 불합리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고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이뮤노반트 M&A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아까 그 키트루다가 연간 한 33조, 내년이면 한 40조 정도 매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200조 시장이에요. 네.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로 만약에 시장 진입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기업이 한올바이오파마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요. DK류 킴님, 또 제이 스페셜님, 블랙 김치님 저희들에게 또 많은 응원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힘을 얻고 또 잘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또 해석 분석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수희님이 오늘 한미반도체 달려보자. 해피로니님이 오늘 반도체의 날일까요? 반도체. 저희가 이때 또 개장에는 IT의 신도 불러왔거든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가 앞서 있었는데 에이징랜드입니다. 또박이님이 아침마다 챙겨보는 매경, 김영민 매니저 방송은 다 챙겨보는 1인입니다. 갈 듯 말 듯 에이징랜드. 이것도 영민 매니저한테 한번 가보고 이제 팸리스도 한번 가볼 텐데 오늘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팸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형 호재는 떴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KT와 SKT의 자회사, 리벨리온과 지금 사피온의 합병 이게 어제 완전히 이게 이렇게 묻힐 뉴스인가 정도였었는데 저는 솔직히 에이징랜드 오늘 좀 네. 기대하거든요. 절대 묻힐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작전주에서 네. 확실하게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미반도체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한미반도체 어제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정밀기계가 뭐 시장 진입하고 SK하이닉스에 장비 한 대 공급했기 때문에 독점이 깨진다. 그 기사 자체가 잘못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걸 제가 요목조목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HBM3E 단계 특히 8단에서 12단 그리고 내년에 HBM4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마치 하나정밀기계가 뭔가 새로운 공정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제 TC 본더 장비를 이제 개발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만 실제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이미 SK하이닉스 쪽으로 HBM3용 TC 본더 장비로 이제 공급을 했던 HMR TC 본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정밀 기계의 이제 악재는 결국은 지금보다는 한 세대 뒤처진 한미 반도체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술력이 거의 2년 이상 뒤처진 HBM3용 지금 TC 본더 장비 이제 개발하는 단계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독점적인 기술력이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이제 매수를 한 게 최근 이제 작년부터 따져보면 딱 3번 있거든요. 작년 7월 달에 외국인들이 156만 주 정도를 이제 매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156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 갔을 때 종가가
주당 가격이 4만 원이었어요. 예. 작년 7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달 설 연휴 직전일 날 상한가 갔을 때 외국인들이 126만 주 정도 이제 126만 매수를 주. 했거든요. 네. 근데 요 날도 이제 종가가 78,500원이에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상한가를 못 갔죠. 근데 어저께는 종가가 17만 3천 원이에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작년 7월 달에 상한가 갔을 때 외국인들이 156만 주 주수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많이 샀습니다만 거래대금으로는 한 60억 정도 넘게 600억 정도 넘게 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상한가 갔을 때 126만 주일 때는 거의 대략 한 1,000억 정도 산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100만 주 매수했을 때 무려 1,700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만큼 한미 반도체는 이제 사실 사이즈 자체가 뭐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탑10 수준의 장비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코스피 200 편입 네. 내일로 이제 편입이 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사실 편출입이 될 거거든요. 코스피 200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이징랜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네. 뭐 자람 테크놀로지 굉장히 다 부진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랠리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네. 실적이 인식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AI 반도체 기업들 특히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네.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 7% 포인트나 이제 급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이제 투심이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분명히 좀 다르다. 이제 GPU를 넘어서는 NPU, 소위 말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왔을 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바닥은 쳤잖아요. 45,000원에서 48,000원 자리에서 저점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바닥을 이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동반된 양봉이 하나 좀 나오면은 추세가 확실히 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가온칩스라든지 에이징랜드는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고용 주가는 어떨까요? 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작 고용 좀 봐주세요. 고현숙님 고용도 봐주세요. 이영란님 고용 주가. 준호맨이죠. 네. 고용. 예. 고용이 정말 주가가 24,000원에서 13,000원까지 조정 흐름이 정말 네, 가파르게 네. 나와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고용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올해 고용에 또 이제 그 뇌수술 로봇 장비 예. 관련해서 FDA 승인 기대감도 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최근에 좀 두산 로보티스를 필두로 좀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네.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3D 검사 장비 관련된 대표 네.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최근에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면서 고용이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지금 그 외에 어떤 검사 장비 업체들도 주가가 좀 지나치게 좀 낙폭 과대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심택의 어떤 상승 흐름이 약간 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게 이 예.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와줬던 종목들의 어떤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라 좀 보고 있고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3D 검사 장비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 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카이메로 관련된 이제 FDA 승인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빠질 만큼은 빠졌다. 이 보유 중인 관점이라고 봤을 때는 고용도 충분히 빠질 만큼은 빠졌다라 좀 보고 있고 직전 저점까지도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3D 검사 장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삼성전자도 3D 디램 관련돼서 이제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3D 검사 장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국내 뭐 3곳과 5곳의 병원과 지금까지 협업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FDA 승인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용은 지금까지 잘 버티고 들고 보유 중이시라면은 오히려 지금의 매도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조금씩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고용도 충분히 반발 매수가 가격에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의문 주시고 좀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게 어제 그제는요 로봇 시세가 나왔잖아요. 네. 로봇도 나오고 했는데 이 고용도 뇌 수술 로봇이니까 범 로봇인데 왜 못 갔지 아마 그런 좀 안타까움들이 좀 있지만은요. 아까 네. 준호 매니저의 조언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제 넘게 네. 조금 팁을 좀 드리면은 네. 고용 갖고 계신 분들은 제우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요. 그냥 뭐 어차피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또 결도 똑같아요. 제우스도 로봇하고 반도체 장비, 네. 고용도 이제 로봇하고 하다가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래서 사실 좀 회복의 탄력성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네. 뭐 손절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갈아타서 제우스를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회복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만약 로봇을 하나 봤으면은 로봇의 가장 대표 전목인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 하는 네. 거고 또 반도체에 또 관심이 큰 분이시면 차라리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널려 있죠. 이게 SK 는 핵심 종목을 그렇죠. 가는 게 낫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아, 두개 합친 다각화하는 거? 기업들은 탄력도 면에서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어떤 성장을 크게 보면은 진짜 로봇의 대장주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접근하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반도체의 어떤 성장성과 AI의 어떤 섹터의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또 가장 핵심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고영은 이 두 가지의 매력이 있는 기업이고 네.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이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로봇이 막 탄력받았잖아요. 그때는 섞기에는 약간 안 주고 맞습니다. 이 찐만 찐 그렇죠. 데리고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주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런 이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지적이신 게 이게 시장이 정말 좀 대장주들 혹은 이제 가는 종목들만 네. 계속 가는 이제 분위기다 보니 이게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만 가고 네. 화장품도 물론 화장품이야 뭐 다 같이 네. 갑니다만 이제 반도체 쪽도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몇몇 종목들만 네.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기업 내용이 좀 좋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소외되는 네. 기업들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DK류 킴님, 제 나이가 87세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주식을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저희 증시오늘일보 이 방송 보고 매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또 감사드립니다. 87세에도 저희와 함께하신 우리 DK류님 건강하시고요. 저희와 계속 매일 아침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돌이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발로 시장 맞서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SA라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대비 자동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소리 없이 너무나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SA이 어제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코리아 FT라는 이제 하이브리드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상승 나와주면서 한 60, 70% 가까운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그 후속주로 HL 만도라는 기업을 오늘 네. 좀 한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HL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 코리아 FT의 수급이 HL 만도 쪽으로 좀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제동이라든지 조향 또 그리고 현가 장치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요. 또 그리고 북미 지역 또 그리고 인도 지역 그리고 중국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24% 매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고 환신 정책에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중국의 뭐 장성이라든지 길리 그리고 니오 같은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판매량이 내수 판매량이 굉장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또 네. 미국이나 또 그리고 EU에서도 중국 자동차 또 전기차 관련된 또 관세 폭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반사 이익도 충분히 국내 자동차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HL 만도는 또 이제 북미 지역 내 또 그리고 현대차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다 얻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이다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D 자율주행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IDB 통합 동적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전자식 서스펜스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또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고 관련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HL 만도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부품 자회사가 있어요. HL 클레 무브가 또 이제 관련된 광 증폭기 센싱을 공급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 테슬라가 또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 시장 매출 비중도 한 9%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 매출도 9%. 그래서 HL 만도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 한국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북미 지역과 또 중국 지역, 인도 지역인데 최근에 현대차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HL 만도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최근에 지금 추세 상승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매수가는 이제 47,000원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6만 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 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만 5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저희 이제 증시오늘 일부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하자, 메모를 하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쪽 라인 하이브리드 쪽엔 HL만도, 코리아 FT 있고요. 우리 전통의 강호에는 성우 IT, 또 화신, 또 네, 서연이와 서연이와 등등이 SL, 있고 그 사이 자율주행하면은 시어소프트테크, 맞습니다. 프론티어 프론티어. 이런 이제 3단계입니다. 그 꼭대기에 이제 현대기아차 있고 이렇게 한번 딱 개념 정리를 하시면은 그렇죠? 네, 이번엔 맞습니다. HL만도, 코리아 FT 뭐 아니면 화신 이렇게 갈 텐데 영민 매니저는 자동차 부품 어제 좀 꿈틀댔는데 뭘 붙이시겠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탑픽은 만도라고 보여져요. 매출 만도 만도. 네. 이게 하이브리드 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도 매출 당연히 이제 현대차 쪽과 매출 비중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인도 쪽 매출도 그렇고 또 만도는 자율주행 ADAS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이제 좀 결합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SL이 지금 신고가 뚫고 올라갈 정도로 네.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HL 만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L만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괜찮거든요. 우리도 역시 FOMC 결과는 안 좋았지만 연준을 좀 무시하는 흐름을 일단은 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DI. DI입니다. DI에 갖다 붙이는 것이 HL만도. 아니 그 HL만도 YC죠. YC, 예, 예, YC를 YC. 통해서 웨이퍼 테스트로 갔고요. 준호 매니저는 HL만도. HL만도. 또 자동차 부품 어제 좀 움직였습니다. HL만도. 저도 HL 만도. 네. 이렇게 오늘 작전을 짜 보시도록 하시죠.